안녕하세요. 기업 랩소디의 안재현입니다. 오늘 저희가 찾아온 이곳은 밥 잘 주는 멋진 기업입니다. 저희가 뜬금없이 왜 밥 잘 주는 기업에 나와 있냐면요. 요즘 기업들이 직원들 복지로 밥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기업이 밥을 잘 주면 요즘 런치플레이션이다 해서 점심값이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점심을 잘 준다.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직원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보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실제로 밥을 먹어보면서 얼마나 점심이 잘 나오는지 한번 평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이용하시는 이유는 아무래도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으니까. 요 구내식당이 이용하는 비용이 얼마나 돼요? 이게 4,500원인가 그럴 거예요. 구내식당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뭐예요? 일단 여기 63층은 뷰가 좋은 게 가장 장점인 것 같고, 차내에서 먹으면 점심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구내식당을 이용하세요? 거의 매일 먹고 있어요. 거의 매일 드세요? 네. 그 만약에 회사에서 이거 구내식당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구내식당 폐지하고 차라리 월급으로 얼마 더 줄게 이렇게 한다면, 월급으로 환산한다면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저희 소에서 50만 원으로 매번 외식을 한 50만 원도 부족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구내식당에 대한 만족도를 점수로 환산한다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으세요? 90점 정도? 90점 정도. 네. 제가 보면 메뉴가 두 개가 있어요. 육전 비빔밥하고 수제 고기 듬뿍 국수. 저는 국수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메뉴를 제가 받았는데요. 고기 국수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튀김도 있고 다양하게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직장인들이 이렇게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뭐 가벼워진 주머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게 최근 2년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사람들 임금은 인플레이션만큼 올랐다는 느낌이 잘 안 들잖아요. 주머니가 가벼워지니까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밥을 먹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직장인들이 2만 원, 3만 원씩 점심을 먹으러 나가서 돈을 쓰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내식당이 잘 되어 있으면 직원들도 당연히 구내식당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인플레이션인데요. 이 인플레이션이 단순히 직장인들의 주머니만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 전체를 쪼그라들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직장인들이 최근 2, 3년간 우리 같은 유튜브를 보면서 재테크도 많이 했고요. 주식도 사고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하셨고요. 근데 이 가치가 오를 때는 부의 효과라고 하죠. 웰스 이펙트라고 하는데, 내가 주식이 1억 원어치를 샀는데 그 2억 원이 됐다. 그럼 설령 이 주식을 팔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부자가 된 느낌이 드니까 뭘 합니까, 이분들이? 맛있는 거 먹고요. 술도 마시고, 그리고 명품도 사고, 이런 뭐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해서 소비를 하는데, 지금은 부의 효과에 반대 효과가 나고 있죠. 주식,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내가 왠지 더 가난해진 것 같은 느낌. 그럼 소비를 줄이려고 할 테니까요. 그러려면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거죠. 먹는 거를, 비싼 거를 좀 덜 비싸게 먹는 거라든지, 점심값도 좀 아끼려고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구내식당에 대한 이용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LG 에너지솔루션 업무지원팀장 조용광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구내식당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 거는 이제 최근에 트렌드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우리 막 익히 알려졌다시피 판교에 있는 뭐 IT 기업들,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NC소프트 같은 게임 회사들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대기업들로도 최근에 많이 확산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직원들이 출근해서 먹는 즐거움이 있는 것도 상당한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업무지원팀이 할 수 있는 뭐 많은 고민들 중에 또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챙겨야 되는 게 먹거리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63층의 음료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1,000원인가요? 커피가? 예, 1,000원입니다. 예. 63층에서 파는 커피값 중에서는 아마 가장 싸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단가는 얼마나 됩니까?
뭐 외부에서 저희가 현대백화점에서 사 먹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다 제공하는 비용은 한 7,700원 정도 되는데 네. 저희는 임대료라든지 관리비를 대신 저희가 운영 비용으로 납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운영하고 있는 아홈은 무상으로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까지 고려했을 때는 실제로 저희가 더 비싼 가격으로 이 같은 비용을 쓰더라도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비용을 쓰는 것이 성과 보상을 다른 식으로 해주는 거 있잖아요. 뭐 돈을 더 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다른 뭐 복지 혜택을 준다거나 이럴 수 있는데 네. 구내식당을 더 수준을 높이는 것이 더 혜택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63층에 있는 공간들도 직원들이 자유롭게 와서 휴게하고 또 즐기고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직원이 회사에 와서 뭐 돈을 많이 받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와서 또 이렇게 잘 먹고 잘 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좋겠죠. 그래서 저희는 기본도 충실하게 하고 또 이제 뭐 급여적인 부분도 경쟁 있게 하려고 이 식당 계약 같은 거 연간으로 했을 때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만 봤을 때는 얼마 정도 규모가 돼요? 단순 계산했을 때 저희가 하루에 한 1,000식 정도 된다고 보시고 중식 기준으로 한 달에 2만씩 정도 나올 거고 거기에 이제 10,000원 정도 곱하시면 네. 전체적으로 아홉한테 주는 비용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기업들도 아니면 이렇게 직원들도 구내식당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구내식당 산업이 당연히 커지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사업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뭐 사업이라고까지 할 것도 없었어요. 대부분은 수의계약 형태로 맺어서 대기업들이 자기들 계열사한테 일감을 주는 형태였거든요. 예를 들면 뭐 삼성이 운영하는 웰스토리라든지 LG의 아우홈, 뭐 CJ의 프레시웨이라든지 현대 같은 경우도 현대 그린푸드 같은 계열사들이 있었고요. 이 회사들이 그대로 자기들 계열사들의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내식당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을 조사하면 똑같이 이 순위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삼성 웰스토리가 당연히 시장 점유율 1등이었고요. 그리고 LG 아우홈이 2등, 그리고 현대 그린푸드가 3등 뭐 이런 식이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 삼성 같은 큰 기업들이 아니면 LG 같은 큰 기업들이 무슨 구내식당까지 운영을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애플이 핸드폰만 만드는 게 아니라 구내식당을 운영한다. 이러면 좀 뭔가 이상하죠. 근데 이거는 한국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산업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선단식 경영이라고 했죠. 그래서 삼성이든 LG든 뭐 현대든 간에 대부분의 그 사업들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각 계열사들이 내재화,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 한다고 하죠. 삼성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로 웰스토리가 자회사 형태로 지금 되고 있는데요. 웰스토리 같은 경우는 일감 몰아주기라는 공정이 제재를 맞아서요 검찰 고발까지 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내부 일감을 몰아줄 때 그 그룹의 총수가 있는 계열사에 몰아준다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삼성그룹은 전체 구조로 봤을 때 지배구조상의 가장 정점에 있는 회사는 삼성물산이 되잖아요. 삼성물산을 통해서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이 웰스토리라는 사업이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요즘 대기업들도 자기들의 구내식당을 계열사여서 일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입찰을 통해서 공정하게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국내 구내식당 산업 순위를 보면은 1위부터 5등까지가 대부분 빅5라고 해서 대기업들인데요. 1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웰스토리라고 했잖아요. 2등은 아워홈인데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내식당 산업에 투자하고 싶다 이러면 이 회사들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상장이기 때문인데요. 아워홈 같은 경우는 구인의 회장, LG 창업주인 구인의 회장의 셋째 아드님이었던 구작 회장이 창업을 한 회사예요. 이 회사는 지금 이제 2세 경영으로 넘어가면서 LG 계열사는 아니고 사형제가 있는데 이 사형제분들이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웰스토리 같은 경우도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삼성물산에 투자할 수는 있는데 근데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이 웰스토리가 매출도 그렇고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아서 삼성물산은 건설이 주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주라고 보면 되는데 구내식당이 좋으니까 이 웰스토리에 투자하기 위해서 삼성물산 주식을 산다.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 가장 이 구내식당 사업에 어울리는 회사 어디 있냐? 현대백화점이 운영하는 현대 그린푸드가 있습니다. 이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은 3등인데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서는 시장 점유율 1등이고요. 그리고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투자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는 게 과거에 이제 현대건설이 해외로 중동으로 많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건설 인부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분들을 먹여 살려야 했는데
그 먹일 식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금강산업개발이 같이 나가서 과거에는 그걸 한밭집이라고 했거든요. 구내식당에서 이제 인부들이 식사하는 곳을 한밭집이라고 해서 간의 식당 형태였는데 그렇게 한밭집을 운영했던 것이 지금의 현대 그린푸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는 구내식당의 매출이 올해 대략 한 9천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한 40% 정도 되는 것이고요. 성장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현대백화점 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정지선 회장 그리고 정교선 부회장 이렇게 형제 경영을 하고 있죠. 근데 이 회사는 계열 분리를 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주주들의 반대에 부닥쳐서 계열 분리는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형제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됐던 회사가 바로 현대 그린푸드입니다. 왜냐하면 둘째인 정교선 회장이 현대 그린푸드를 중심으로 유통, 비유통 계열사들을 분리해서 나가려고 했고요. 그리고 지배구조상 정점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 그린푸드가 굉장히 중요했던 회사였죠. 지금 현대 그린푸드는 현대 GF홀딩스라는 회사하고 지주사와 사업회사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지주사는 지금 뭐 현대 홈쇼핑이라든지 다른 비유통 계열사들의 지분을 많이 보유한 지주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현대 그린푸드는 순수하게 식자재 사업하고 이런 구내식당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 순위로 봤을 때는 3등, 4등쯤 하는데요. CJ 프레시웨이가 있겠죠. CJ 프레시웨이는 사실은 구내식당이 주력 사업은 아니에요. 여기는 식자재 유통 사업이 주력 사업입니다. 식자재 유통이라는 것은 식자재가 많이 필요한 곳들이 어딥니까? 구내식당도 물론 있겠지만 식당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점주라든지 아니면 예식장이라든지 이런 대규모로 식자재가 필요한 곳들한테 식자재를 공급하고 하는 일을 하는데요. 이 비중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구내식당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고요. 그리고 5등이 신세계 푸드인데 신세계 푸드 같은 경우는 여기도 구내식당이 주력은 아니에요. 이마트에 들어가는 피코크 아시죠? PB 상품으로 이제 뭐 빈대떡도 있고 뭐 닭날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조하는 게 주력 사업이고 노브랜드라고 하죠. 그 이마트의 PB 브랜드인 노브랜드를 활용해서 노브랜드 버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점포 수가 지금 벌써 100여 개가 넘어갔다고 하고요.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신세계 푸드 같은 경우도 단체 급식이 주력 사업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중에 단체 급식을 하는 회사는 3곳이 있고 그 회사 중에 1등이 현대 그린푸드, 2등이 CJ 프레시웨이, 3등이 신세계 푸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LG에너지솔루션 여의도 사업장에 나와서 구내식당을 취재했는데요. 구내식당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구내식당이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구내식당 산업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내식당 산업이 뭐 마냥 이렇게 계속 커질 수는 없을 것 같은 게 이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저출산이고 그래서 직원 수가 계속 늘어나지 않고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업들도 가고 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취업하는 숫자 자체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구내식당 산업의 그 식수라고 하죠. 얼마나 밥을 먹이는 숫자인지 그것도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구내식당 산업이 고도화되면 고급화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리스크 요인은 재택근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직원들이 재택근무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출근하기보다는 집에서 일하는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빈도가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구내식당 산업이 점점 성장할 것이다. 그 이유는 구내식당 자체도 고도화되고 있지만 다양한 산업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케어푸드라고 하는데요. 케어푸드는 뭐냐면 이 나이 드신 분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말하는데 이 구내식당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단순히 회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병원 같은 곳에서도 서비스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업 기회를 활용을 해서 케어푸드 산업에도 진출을 함으로써 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기업 랩소디의 안재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